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장성광업 조기 폐광. 남은 시간은 고작 2달여 남짓. 한때 산업전사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석탄 산업을 독려하며 우리나라의 자랑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투쟁했고 지역을 위해 애썼지만 결국 맞이한 것은 조기 폐광이라는 현실. 우리나라 최대 석탄 광산인 장성광업소 폐광이고 우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제 소에서 이제 정선 쪽에 있는 정선 사북에 있는 동원탄자가 이제 문을 닫았죠. 그 모광이라고 합니다. 모광. 가장 큰 광산을 모광이라는데, 그러니까 2001년에 삼탄 정황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았고 고한에 2004년에 이제 사북에 동원탄자 사북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 정선 지역에 이제 마지막 탄광이 되는 거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소위 얘기하는 태백의 지금 이제 가장 큰 모광이 이제 장성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선에서 이 문을 닫을 때도 이게 문 닫는 과정까지는 약 10년 정도 걸렸지만 지역 주민의 아이가 엄청난 그 대정부 투쟁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은 1995년에 3월 3일 날 이제 소위에서 고한사북 고한사북 지역 주민들이 벌기대를 통해서 그때 했던 게 이제 3.3 주민운동인데, 그러니까 이 결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폐특법이 만들어지게 됐고, 95년 3월 3일 투쟁해가지고 그해 12월에 폐특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급속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법안이 3월 3일을 데모해가지고 그해 12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당분간 이제 현행 그 채탄, 채탄량은, 연간 채탄량을 유지하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을 개척지역, 개발 촉진 지역 지구로 뭐 한다든지, 다양한 합의를 하게 됐고, 그 폐특법의 문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오늘날의 강원랜드라는 카지노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바로 이제 그 삼삼 투쟁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광부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이제 광산을 이제 안 하니까 앞당겨서 돈을 줘서 다 폐광은 시켰지만 그 후속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한 게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데모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지못해서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거지,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는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광산에 계시던 순수한 광부분들은 노동력을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원주라든가 저기 안산이라든가 뭐 의왕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제 거의 다 떠나게 된 거고요. 이제 그게 아주 좀 답답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오늘날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신문기사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폐광과 더불어서 새로운 주거 뭐 시설들이 뭐 태백 어딘가에 지금 세워졌다라든가, 새로운 대체산업이 발굴돼서 많은 광부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취업을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광해복구에 현재 광부 중에 몇 프로는 광해복구에 새롭게 투입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든지, 또 장성광업소의 일부는 이제 박물관으로 옛날에 그럴 때 활용하면서 그런 박물관으로 앞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국가에서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여기를 국립 석탄박물관으로, 우리나라 국립 석탄박물관이 하나도 없어요. 장성광업소를 하나의 국립 석탄박물관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청사진도 좀 제시하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동네에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지. 폐광 지금 문 닫는 거 지금 한 달 앞두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주 대책도 없고 전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교육도 못 받고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현수막 나부켜서 데모하, 이거는 비정상이죠.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광산을 활용을 해서 관광상품을 만든다는 거는 물론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권으로부터 여기가 과거보다 많이 이제 거리가 단축됐다 해도 못해도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는 하루에 당일 코스로 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리조트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도 대규모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1박 2일 정도의 각오를 마음을 먹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한계라든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뭔가 그런 것들을 유입하려고 그러면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거든요. 거기만의 독창성이라든가 오리지널리티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들이 베낄래야 베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오리지널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품이 아무리 따라가려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긴 유사품들만 계속 복제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창의성은 이제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공은 절대 창의적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 짜여진 대로 그냥 설계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그게 시대에 안 맞거나 소위해서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은 빨리빨리 전환시켜야 되는데, 공공에서 하는 거는 빨리빨리 전환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기간, 그래도 그걸 계속 갖고 가야 될 기간이 있어야 돼요. 만들어 놓은 지 그래도 3년 동안은 보존해 놔야 돼요. 그걸 갑자기 바꾸면 또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소비자의 어쨌든 그 트렌드나 요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광 지역에서 왜 지금까지 이런 탄광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한 다양한 그 리조트나 위락시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게 다 원인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자가 들어오기가 어렵죠. 민자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공이 재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그런 한계가 물론 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들은 전부 다 지금 야 문제다 하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없이 문제로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뭐 인구 소멸 이런 얘기 하습니다. 그거 문제죠. 근데 그걸 계속 문제라만 보면 답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속에서도 그럼 우리가 지역 현재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유산들이잖아요. 거기 그 광산에 있는 그 많은 옛날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또 리토라라는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또 다른 교육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기존의 박물관처럼 생각하면 당연히 할 이유가 없죠. 뭐 유리관 안에 무슨 만지지도 못하고 이런 박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저는 저 안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안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거를 무조건 뭐 버려야 될 거, 잊혀져야 될 거, 과거 뭐 이렇게만 보면 한없이 그건 버려야 될 물건이라 보지만,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젊은 애들이 와서 보면은 놀래죠. 와, 이런 게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 할 정도. 석탄에서 석유로 산업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 날씨 좋다. 이런 날 하나가 아니라 둘이면 참 좋을 텐데, 그쵸? 여러분, 5월에는요 부부의 날이 있거든요. 이 부부란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결혼의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긴 좀 힘든데요. 오늘 여기 40년이 넘도록 따뜻한 부부의 정을 나누고 계신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뵈러 왔어요. 여러분, 오늘 그 따뜻한 사랑 속으로 함께 해보시죠. 90의 나이에 가까운 부부가 있습니다. 꽃다운 젊은 시절 만나 5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낸 부부의 얼굴은 매우 닮아 있는데요.
둘이 만나 하나 된 부부의 날, 부부축제에서 수상을 하게 된 박용선, 안간난 부부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원주시 문마급.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부부애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정겨운 시골 밥상이 한상 차려졌는데요. 늘상 그랬듯 부부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정겨움이 가득합니다. 쌈 하나 싸는 지금 해야지. 하나만 더 한쪽으로. 파도 넣어야 맛있다. 내가 싸줄게. 당신. 이처럼 서로를 위하는 한 쌈에서도 부부 금슬이 드러나죠. 안녕하세요. 아우, 처음 뵙겠습니다. 어우, 집밥이다. 같이 밥 먹을까요? 어머, 집밥 저도 먹어도 돼요? 네. 이게 오자마자 웬 횡재일까? 처음 본 저에게도 함께 식사를 권하는 푸근한 시골 인심이 느껴졌는데요. 맛은 또 얼마나 있던지요. 아니, 제가 인꼬부부라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인고 부부라고 얘기하면 안 해주니 얘기를. 아, 왜 어떠세요? 남들이 인꼬부부다 하시는데. 평생 이렇게 그냥 살아왔다는 거지 그거지. 뭐. 두 분은 이제까지 정확히 몇 년을 살아오신 걸까요? 한 50년 남겨 살았지. 한 3년. 딸이 올해 51살이요. 아, 따님이 51살이세요? 남편 박용선 어르신은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인데요. 이런 늠름한 남편과 다소곳한 아내는 첫눈에 서로가 자신의 짝임을 알아봤죠. 부부는 100년 가약을 맺고 어느덧 50년 넘게 결혼 생활 중인데요. 아니, 근데 세상에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한 번 내가 그 전에 전기수금을 댕겼어. 네? 내가 전기세 받으러. 그걸 갖다 불원을 갔다가 딱 보니까 생김이 펌프 좀 하고 마음씨가 괜찮을 것 같고 그래갖고 대박 이제 했더니 또 거기 자인 장모님도 대박 보더니 좋은 낫으로 다 인정이 되더라고. 합격이 아니라 그때 당시 허락식으로 이제 좋은 낫을 떠서 하다가 자꾸 댕기다가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50년도 넘은 결혼 사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제 좀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늙으니까 그렇지. 젊어서는 좀 괜찮았구나. 아, 내가 젊어서 좀 괜찮았구나. 요거를 결혼 사진 보시면 느끼세요. 야. 아내는 눈이 한쪽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졌지만 부부는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이에겐 베풀고 서로에겐 의지하며 자수성가해왔는데요. 야, 참 사진첩에 참 결혼 전부터 하시고 나서 좀 많은 게 담겨 있는데 50년이 말이 50년이죠, 그렇죠? 두 분이서 50년 결혼 생활 중에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일은 젊어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뭐 버는 것도 없이 나이만 이렇게 먹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도 손녀딸이지 손녀애들이지 뭐 애기들. 애기들이 그래도 이쁜 짓을 하면은 이쁘구나 그래. 그니까요. 저 그것도 궁금해요. 두 분 건강 비결이 뭐예요? 너무 건강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밥 먹어봤잖아. 그렇게 반찬 잘해주고 공경을 해주니까는 건강하게 나온 거야. 서로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 건강한 결혼 생활이 가능한 거겠죠. 소소하게 밭일하며 지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밭일하는 모습조차 합이 묘하게 잘 맞는 것이 지난 5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언뜻 보이는 듯합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이 저는 표현을 안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뜨겁다고 얼굴 탄다고 모자 갖다 주시고 막 밭에 계실 때는 옆에 와서 붙어 있으라 그러고 너무 다정하신 거 아니에요? 밭일 잘 하지 말라 그래고 내가 하고 그래. 내가 조금 더 하고 그래. 진짜요? 어머니 힘드실까 봐요. 야, 진짜 제가 이 사이에 껴도
되는지 지금 걱정될 정도로 두 분이 이렇게 너무 사이가 좋으신데 이렇게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나셔가지고 또 좋은 소식도 있다면서요. 뭐예요?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내일 모레 19일 날 문화원에서 상을 준대요. 무슨 상인데요? 나이가 먹도록 잘 살았다. 그러니까 부부상이래요. 그럼 올해 부부상 수상자 부부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 부부상 원주시 문마급 박용선 안간난. 박용선 안간남 부부는 이번 부부축제에서 희망 부부상을 수상했는데요. 아니 아버님이요 분명히 이 표현이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도 또 어머님 앞에 두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약간 영상 편지처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아버님? 아, 좋죠. 뒤에 나오셨어. 어머니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저 다시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하지 하는 거요. 여보, 당신하고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참 이제도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잖아. 서로 의리 있게 참 잘 지내가고 행복하게 살아주면 좋겠어. 여보, 감사해. 그러게요 아버님 뭐가 한자 마지막에 빠졌는데요? 사랑? 여보, 당신 사랑해. 이래 뭐예요? 여자분 젊어서부터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차마 표현하기 쑥스러워 고이 접어두었던 말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안에 헤아릴 수조차 없는 부부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박용선 안간남 부부가 함께할 앞날에 건강하고 사랑 가득한 꽃길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365) 총각에서 365 아저씨로 돌아왔습니다. 365 아저씨 사마사마 호사마 인사드리겠습니다. 365 아저씨, 이 아저씨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오늘 한번 걸어보자 라고 해서 양구에 왔는데요. 이 펀치볼처럼 생긴 요 해안면에 있는 평화의 길, 요 길을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365 아저씨와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양구군 최전방 DMZ를 탐방할 수 있는 이 길의 이름은요. 도솔숲길, 아무나 올 수 없는. 지금 출발합니다. 요즘 많은 여행객들이 걷기 위해 찾아온다는 양구군 해안면. 저 뒤에 보면 지뢰라는 편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레길 A의 바깥으로 절대로 나가시면은 큰일이 나죠. 풀 하나, 나무 하나 이런 걸 또 꺾으셔도 안 되고 일반인은 출입을 못하고 꼭 우리 등산 전문가와 동행하는 조건으로 여기를 가는 겁니다. 우선 몸부터 풀어볼까요? 오우. 야, 모처럼 안에 몸을 푸니까 두두둑두둑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네요, 진짜. 왜 생겼냐 하면 누군가에겐 오랜 추억이 깃든 이곳. 무려 22년 전에 여기서 군 생활을 했었어요. 아, 진짜? 네. 오. 이 펀치볼도 기억나고요. 뭐 그쪽이 DMZ 제가 철제 근무도 했었기 때문에 22년 전 내가 지켰던 이 양구를 예, 거기도 한번 둘러보는 게 좋네요. 아,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기대가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네. 양구 DMZ 펀치볼 둘레길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 도솔숲길은 상시적으로는 개방되지 않는 금단의 코스입니다. 때문에 울창한 숲을 만끽할 수 있다는데요. 피톤치드가 느껴집니다. 예. 야, 모처럼 만에 또 이렇게. 선생님,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보기에는 우리 침류수 같죠. 네. 상록수. 그렇지만 이거는 가을 때 되면 잎이 떨어져요. 소나무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푸르스막에 네. 상록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을 되면 떨어져. 또 잎이 떨어지고. 그래서 낙엽송이라고 아, 낙엽송. 합니다. 예.
30여 년 전 산림 복원을 위해 인공 조림한 낙엽송 군락은 오늘날 도솔숲길의 아름다운 관문이 됐습니다. 키 큰 낙엽송들을 지나 하늘 가까이 오르면 와 여기 좋다 진짜. 오. 제주도 같은. 제주도 그 오름길 막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 산마루에서 일행들을 맞이하는 두 개의 비목. 아. 전 철모가 저렇게 총에 맞아가지고 구멍이 다 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양쪽 다. 오. 그저 풍경 좋은 등산길로만 여겨선 안 되는 아픈 역사의 땅. 70여 년 전 도솔산 전투가 치열했던 현장에서 국군의 희생으로 수복한 땅을 내려다봅니다. 지금은 더없이 평화로운 마을, 맛있는 시래기와 사과의 산지인 해안면. 양구에 촬영을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안면이 전부 다 바라보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와 이런 곳이 있었네요. 너무 좋다. 분지 하나가 한 개의 면을 이루는 이 지역은 화채 그릇을 닮아 펀치볼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을을 둘러싼 천고지의 산릉 너머엔 북한 땅이 맞닿아 있죠. 여기가 6.25 때 네. 6.25 전에는 이북 땅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수복해가지고 그러니까 휴전 이후에는 서로 왕래가 왔다 갔다. 서로 모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주고 개간시켜주고 이제 들어온 건데 딱 올해는 보시니까 어때요? 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평화롭고 아주 살고 싶은 그런. 그죠. 예. 도솔숲길의 전망대에선 가칠봉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가칠봉은 한국전쟁 당시 매우 중요한 고지였습니다. 저 멀리 백두대간 향로봉도 보이네요. 이렇게 휴전선과 밀접해 있다 보니 펀치볼 마을에서는 특별한 주택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초소에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지었다는 일명 전시가옥.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이거 지어줬던 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가 왜냐면은 저 민통선이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저쪽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이쪽 남쪽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졌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그렇구나. 예. 전시가옥의 특징은 출입문이 북쪽을 향해 나 있다는 것. 정말 이 동네 집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남쪽에는 출입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문이 다 한쪽 방에 북쪽이니까. 네. 그게 한 가지가 문제점이 네. 춥다라는 거죠. 춥다는. 그 점은 좀 있다. 그렇죠. 역사의 어떤 의미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해안은 너무 살기 좋은데. 해안은 살기 좋은데. 알겠습니다. DMZ 펀치볼 둘레길을 걷다 보면 고즈넉한 논길 중간에 이렇게 멋들어진 마을의 명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연못이었어요. 연못이었는데 이제 그 형제가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오빠가 어린이일 때 여 연못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여동생이 물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거두려고 그 물에 같이 들어갔는데 이 연못에 같이 들어갔다가 두 형제가 다 죽게 되죠. 수령이 200년도 넘는 두 그루의 느릅나무.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킨 두 형제는 아마 해안 분지를 덮친 전쟁의 비극도, 입주민들이 땀과 눈물로 일군 번영의 시간도 모두 지켜봤을 겁니다. DMZ 펀치볼 둘레길의 또 다른 매력은 잘 보존된 원시림에서 다양한 야생식물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방계 지역의 식물과 우리나라 특산 식물들이 자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 함부로 채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곰치주라고 해서 뜯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설사하고 배앓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고, 좀 아이고. 조심해야 될 건데 꽃은 노란 게 굉장히 이뻐요. 지금 다 쳤죠. 야생식물은 눈으로만 감상해 주세요. 작지만 강한 생명력 덕분인지 숲에서 치유된다는 사람들. 두타에는 많이 왔었어요. 어. 네, 몇 번 정도 이렇게 몇 년 사이로 두타에는 많이 왔는데 여기는 지금 새로운 곳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예. 그냥 마음의 안정이 되고 힐링이 되고 음. 예, 예. 일상으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이 있다. 네. 여러분 믿고 한번 트레킹 한번 도전해 보세요. 슬슬 배꼽 시계가 울릴 시간. 배고픔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수박! 수박! 어디 수박이 어디 있어요? 아, 저 밑으로? 아, 알겠습니다. 숲길 한가운데 차려진 진수성찬. 펀치볼 둘레길의 백미 숯밥입니다. 저 나물 무슨 나물? 저기 가서 머이 나물. 저 위에 들마루 여기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엉겅치. 요건 두릅. 두릅. 이거는 고사리. 그거는 다래술이에요. 대함산에서 뜯고. 와, 진짜? 네. 오, 그렇구나. 다 자연산이에요. 야. 숲을 입으로 즐기는 시간.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많이 담은 걸. 이렇게 많이 담은 걸 찍으시다니. 오늘 너무 건강해지시겠는데요? 네, 몇 배로 건강해지겠어요. 산나물로 만든 각종 반찬들과 함께 물소리 들으시죠. 오감으로 즐기는 대자연의 맛.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미쳤다.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양구의 맛이 느껴집니다. 멋이 있고 맛이 있는 특별한 코스.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이 길은 바로 이제 오유박길 중에서 약간 축소된 그 도솔숲길이라고 부르는데요. 민가의 통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민간들이 이제 그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숲나들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탐방 3일 전까지 예약을 해주시면 탐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던 천혜의 자연. DMZ 숲길에서 쓰린 역사를 마주하고 자연의 신비를 만끽하는 시간. 다시 열린 DMZ 펀치볼 둘레길은 치유의 길입니다. 오늘은 경포 가시연습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포 가시연습지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생태 탐방의 현장,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경포 가시연습지 생태 탐방 현장을 공개합니다. 여유로운 평일 오후, 경포 가시연습지 공원 앞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이럴 땐 바로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인지상정. 네, 경포인데 그 경포호가 원래 이름이 경호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 같이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시작했나 봐요. 네네. 너무 죄송한데 저희 네. 한 번만 다시 같이 얘기 들어도 될까요? 네. 지금 안동에서 생태 탐방 프로그램으로 지금 참여를 하신 탐방객들이신데요. 네. 같이 이동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안동에서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프로그램. 경호는 민물하고 바닷물이 섞여 있는 특별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00년 전에 생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경포의 역사부터 설명을 듣고요. 다음 이동하실 곳은 가시연이 처음 발견된
발원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시현 발원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원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출발. 이곳 경포 가시연습지는 2014년 12월 환경부에서 생태관광 보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생태복원을 통해 되살아난 경포 가시연습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생태탐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시현이 이제 처음 발견된 곳이라서 발원지라고 하는데요. 자, 꽃말이 청정, 번영, 장수, 그대에게 행운을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꽃말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한번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좋은 꽃말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대에게 행운을. 다양한 꽃말을 골고루 선택했네요. 자, 이렇게 가시현이 처음 발견된 발원지를 둘러보는데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곳을 알면 알수록 탐방객들의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꽃은 꽃이 이렇게 보라색 꽃이 네, 꽃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피는 거예요? 잎을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자리로도 올라오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가시현부터 소개하자면 이 가시현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수령과에 속하는 1년생 수생식물입니다. 열매와 잎에 뾰족한 가시가 있어 가시현이란 이름을 갖게 됐죠. 해설사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경포현 습지가 중요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 예전에 습지였던 것을 이제 농경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6년서부터 6년간의 공사 기간을 걸쳐서 이렇게 다시 수생태계가 다 복원이 됐는데요. 그 와중에 그 가시현의 이제 그 메토종자를 발견을 해서 다시 50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게 그 상징성을 부여하느라 가시현 습지라고 또 이름 붙은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다른 습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습지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특별한 점이 있나요? 아, 옆에 석호를 또 같이 끼고 있고 주변 문화재도 같이 같이 끼고 있으면서 또 습지가 재자연화됐잖아요. 재자연화돼서 그 환경부나 그 생태보건 연구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엔 멸종위기의 가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데요. 큰고니와 수달, 삭 등 법정보호 30여 종의 동물과 떼까치, 매, 또 박새 등의 조류는 물론 수련과 각시수련, 노란꽃 창포와 부처꽃, 그리고 연꽃 같은 식물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님,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요. 여기 가시현 습지인데 가시현이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원래 한 4월에서 5월 초순 사이에 잎이 올라오는데 그 잎이 지금 약간 그 기온이 좀 떨어져서요. 아, 오늘 왠지 좀 춥다고 느꼈는데 네. 그래서 가시현이 없는 거군요. 네. 하지만 계절의 변화는 이곳에도 닿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어린 가시현잎이 이렇게 움을 틔우고 7월쯤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경북 안동에서 귀한 시간을 쪼개 달려온 만큼 어느 누구 하나 집중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요. 경포 가시연습지는 면적만 27만 3,515제곱미터. 오늘 함께 돌아볼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드넓게 펼쳐진 이곳의 정체는 또 뭐죠? 지금 여기 논이 막 있는데요. 이 공원에 논이 있네요. 네, 생태학습장으로도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여기서 수확한 쌀들은 가시연꽃 마을에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제 독거노인들이라던가 그 주변에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환경도 가꾸고 네.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너무 좋은데요. 네네. 근데 저기 가운데 보니까 지금 저게 오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흰뺨 검둥오리라고 하는 철새인데요. 원래는 철새였는데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아가지 않고 사계절 내내 텃새로 이제 텃새화되고 있는 새 중에 하나요.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또 다른 궁금증 하나. 이렇게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 중인데 습지 이름이 왜 경포 가시연 습지일까요? 해설사님, 근데 여기 이름이 가시현 습지잖아요. 네네. 이름이 왜 가시현 습지예요? 깃대종이 가시연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 식물 중에 하나예요. 깃대종이라는 게 뭔가요? 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관심 있게 보호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죠. 네. 가시현이라는 게 그럼 우리나라에 많이 있나요? 여기 강릉에만 자생식물입니다. 자생식물이요? 그러니까 강릉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남 창녕 우포늪이나 뭐 경주나 포항 이런 데서 이제 남방계 식물이다 보니까 따뜻한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식물이에요. 북방 한계선이 강릉입니다. 자, 어느덧 생태 탐방을 마무리할 시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경포습지 와보신 소감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여기 경포 가시현습지 와보니까요. 봄을 축약해 놓은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여기 오니까 생명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봄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 안동에도 단천습지도 있고요. 선어대 공원도 있고 습지가 작지만 있거든요. 근데 습지는 그냥 습지구나가 아니라 이 생태 자원을 같이 보존하면서 생태 관광으로 접목시키기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안동에도 예쁘게 할 테니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안동에도 습지 있습니다. 안동 놀러 오십시오. 습지는 토사와 물을 저장해 홍수를 조절하고 수서곤충이나 어패류, 양서류 등 다양한 습지 생태계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됩니다. 또 탄소 흡수로 수질을 정화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경관으로 생태 관광지가 돼주고 역사 문화적 가치도 지닙니다. 오늘 습지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쭉 오후에 해설자님 해설을 통해서 쭉 둘러보고 있는데 습지 보호전을 지나서 강릉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도 이렇게 와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습지가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오늘 탐방을 계기로 안동에선 또 어떤 모습의 생태 탐방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잘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경포 가시현습지 생태 탐방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해설사님 오늘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셨어요? 네. 이거 방송 보시고 또 네. 많은 분들이 경포 가시현습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가시현습지 탐방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이 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에게 가시현습지 꼭 방문해 보시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게 자연을 느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어느 누구라도 방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방문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가시현습지 꼭 들러주세요. 여러분도 이곳의 초록뷰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자신만의 감각으로 예술과 창업의 열정을 불태우는 젊은이들에게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근화동 396 청년 창업공간. 이곳에서 개성에 있는 디저트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젊은 사장님들이 있는데요. 마시면 맛, 모양이면 모양, 건강까지 사로잡는 이색 디저트들을 소개합니다. 기차가 지나다니는 다리 아래 젊은 꿈으로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곳인데요. 여기는 지금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가게입니다. 아, 그릭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요플레 이런 거 아시나요? 그 요거트에서 유청을 빼가지고 만든 꾸덕하게 만든 제품인데 거기서 이제 유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 성분이 많이 제거되고 단백질 함량이 많이 높아져서 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걸로 저희는 이제 디저트류나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게 다양한 맛들을 넣은 플레이버 그릭 요거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릭 요거트와 신선한 제철 재료의 만남. 특히 지역 농산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춘천에서 생산된 감자, 강원도에서 생산된 우유를 섞어 건강한 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자와 어우러진 요거트라 그 맛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게 됐을까요?
제가 좀 다이어트나 이런 운동 같은 데 관심이 좀 많았어서 그런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그릭 요거트를 알게 됐어요. 먹다 보니까 속도 편안하고 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아침이 되게 밝아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도 이런 제품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릭 요거트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주방 곳곳에 붙여진 메모지들이 눈에 띄는데요. 처음에 만들었던 레시피보다 먹다 보니까 조금 더 상큼하면 좋겠다,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조금씩 보완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메모지들이 조금 많이 붙어 있고 지금은 레몬 제스트 만들고 있는데 레몬이랑 딜 사용해가지고 저희 계절 메뉴로 레몬딜 요거트 판매하고 있거든요.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그릭 요거트. 싱싱한 재료들을 섞어 입맛에 맞게 골라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지금은 일단 도전을 했고 좀 생각보다 알게 된 것들도 많고 배운 것들도 많아서 한 발짝 나선 것 같고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도 부족하다 싶은 게 있어서 다른 지원 사업들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 저도 이제 자격증 같은 것도 취득을 해가지고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맛보는 디저트는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 디저트 맛집이라고 했는데 어째 낯선 도구들이 가득한 이곳. 디저트를 만들고 배우는 공방입니다. 저희는 앙금으로 만드는 디저트를 만들고 있어요. 앙금이요? 네. 자주 접하는 호두 과자에 들어가 있는 하얀 팥, 그리고 팥빙수에 들어가는 팥, 그런 팥 앙금을 이용을 해서 앙금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먹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먹기에 아까울 만큼 화려하고 섬세한 앙금 디저트 작품들.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만들어 놓은 팥 앙금에 밀가루를 넣어 섞은 다음 충분히 반죽을 만들어 주는데요. 밀가루는 왜 넣는 걸까요? 그러니까 박력분을 넣는 이유가 이 앙금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모양을 낼 때 얘네들이 손에 잡고 붓고 예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무차륵 같은 질감을 주기 위해서 박력분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과일 모양을 만들려면은 과일을 표현하는 색상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용 색소를 조금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앙금 과자의 그 매력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속이 편하고요. 그리고 당도 조절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본격적인 모양 만들기에 돌입,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모습이 금손이 따로 없네요. 섬세한 작업을 위해 바늘까지 등장. 요거는 바늘 젓가락이라고 해서 나무에 바늘을 꼽아 가지고서는 화과자를 나뭇잎 모양처럼 오려낼 때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은 저희 아까 귤 이렇게 껍질을 벗길 때 가느다란 도구로 그어 가지고서는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저 원래는 사회복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너무 예쁜 화과자 만드시는 분을 알게 돼서 원데이로 배웠다가 제가 이제 너무 재밌고 저랑도 잘 맞아가지고서는 일 그만두고 화과자를 만드는데 네. 고소한 향기에 이끌려 찾아온 세 번째 디저트 맛집. 오븐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구움 과자들,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쌀 디저트인데 아예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간 쌀 디저트 만들고 있어요. 100% 쌀이고 저는 글루텐 프리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몬드 가루에도 미리 글루텐이 섞여 있는 곳 많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제 밀가루 안 든
아몬드 100%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 하나하나 밀가루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좀 하고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글루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조금 거기에 신경을 쓰고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에요. 밀가루 글루텐을 잘 소화할 수 없는 사장님과 딸 아이를 위해 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넣으신 건 뭐죠? 지금 이거는 버터인데요. 일반 버터를 태워가지고 헤이즐넛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도록 한 버터거든요. 그래서 냄새 나시죠? 헤이즐넛 냄새. 그러면 더 풍미도 강해지고 더 맛있어요. 딸은 온도를 되게 중요시해가지고 온도를 좀 정확히 맞춰서 하는 편이거든요. 재료의 온도, 비율 등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맛도 좋고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작업이 아니네요. 쌀 디저트 특성상 유화가 잘 안 돼요.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한 번에 넣으면 이게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겉돌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맞춰가면서 잘 섞일 때까지 조금씩 부어가면서 섞고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키로 어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쌀쿠키.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오랜 정성으로 만들어진 쌀쿠키.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디저트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다 고객님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 진짜 쌀 디저트 같지가 않다. 이거 진짜 밀로 만든 것 같다. 쌀로 만든 것도 맛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사르르 달콤한 한 입이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듭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 입안에서 전해지는 달달한 맛, 건강까지 생각하는 디저트. 사장님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맛입니다.